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덕수 교수님께서 제시판 시민법 강의 1139페이지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실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지명채권의 양도성. 1번 지명채권의 의의.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의 증서의 작성, 교부 등이 필요하지 않다. (1140페이지) 2번의 양도의 원칙.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는다.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양도성이 제한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업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자와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 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에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장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한 것이니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양가로 디귿 채권 양도는 그 채권자의 양도인과 신채권자의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하는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갚을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되면 다시 수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채권 가압류의 채권 처분 공지의 효력은 본안 수정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로 얻는 등 피보장 권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 가압류 결정에 채권자가 본안 수정에서 승소한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가 좀 긴데요.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밑줄미줄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3번 양도의 제한. 양가로 1번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한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한 1141페이지 채권의 예로는 동그라미 1번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동그라미 2번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 행사가 크게 달라지는 채권. 동그라미 3번 특정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하는 채권. 동그라미 4번 채권 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 종된 채권.
판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전세금 말하는 채권은 전세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세권과 권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나아가 판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고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 금지 규정이 아니므로 임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를 기억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를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에 의해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 등의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위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또한 다세대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서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다세대 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양가를 이용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법 제36조 1항에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주장하고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령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임도, 그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정한 근로기준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 1142페이지 양가로 2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양도하지 못한다. 이 의사표시는 채권 성립 시 할 수도 있으나 채권 성립 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런데 채권의 양도 금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449조의 제2항 단서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 제3자라고는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자만을 가리키는 것을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양수인 전득자도 이 조항의 제3자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선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 악의를 배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제3자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선의 외에 선의인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반가 로마자 2번 선의로서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가 로마자 2번은 표현적인 것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더 거래한 점을 꾀하려는 죄이기 때문에 무과실이 요구된다고 하는 견해. 반가 로마자 3번 채권의 양도성은 법이 인정한 대원칙이므로 양수인의 보호에 그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으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동일하게 다뤄도 무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3절과 같다.
살펴보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양수인 같은 제3자가 선인한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하며 그것은 민법 규정의 본문에도 부합한다. 결국 일설이 옳다. 선의로 소중물하고 무과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이네요. 제3자가 선인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런데 중과실을 악의와 동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성은 있을지 몰라도 법률을 뛰어넘는 해석일 뿐더러 민법의 여러 곳에서 선임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는지도 문제이므로 섣불리 그리할 것은 아니다. 1143페이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더라도 압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전부되는 데 지장이 없고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 명령의 효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양도 금지 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유효한 이상 전부 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 양도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서 양도 대상이 지명채권의 행사 등의 그 채권 증서의 소지 제시가 필수인 것이 아닌 만큼 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 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냐는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도인이 그 채권 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규정 관심사인 채권 금액, 채권의 행사 시기 등에서만 치중한 채 전반적 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 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 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 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 손쉽게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에 기재된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에 입지된 채권 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인정 인담에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 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임직원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회사에 임대차 분양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가론에는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 약관에 의해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 약관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각종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에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은행거래에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당하되 양가로 3번에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법률이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갈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 청구권, 각종의 연금 청구권, 재해보상 청구권, 국가비상 청구권 등이 그 외이다. 1144페이지 범죄의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반드시 양도까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제소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